보도가 주로 뭐 태양 복사열, 태양 복사라고 나와서 조금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양열이 컴퓨터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태양 복사라는 해석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말로 치면 조금 느낌이 약해지는 게 있죠. 자, 제트블루 사고가 있던 10월 30일에 우주 기상이 어땠는지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 요즘에 항공업계의 사건,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하네요. 또 뭔가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에어버스 A320 패밀리의 대규모 리콜 사태요. 오늘은 이게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인은 에어버스 A320 패밀리 대규모 리콜 사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025년 10월 30일 멕시코의 칸쿤에서 떠서 미국 뉴워크로 가던 제트블루 항공 소속 1230편 A320 항공기가 플라이트 레벨 350 그 높이로 순항하던 중에 템파라는 지역에서 서쪽으로 한 13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고도가 훅 곤두박질을 칩니다. 이게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뉴스를 보면 한 5초 정도의 100피트를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항공기가 그 분당 2000피트 정도의 강하율은 되게 안정적이고 흔한 강하율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만 보면 대단한 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우리 그 익스플레인 2화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얼마나 고도가 떨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버티컬 스피드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러니까 수직 방향의 가속도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안전성에. 이 낙하로 뉴스를 보면 한 15명 정도 승객이 다쳤다고 하니까 100피트가 떨어지는 건 이제 순간적으로 떨어졌고 비행기가 다시 자세를 안정시키는 데까지 5초가 걸렸다는 얘기인 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서 비행기는 템파에 급히 회항해서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버스에서 이게 왜 일어난 일인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에어버스에 달려있는 ELAC, 우리는 일락이라고 일단 여기서는 읽겠습니다. 이 일락이라는 조종면 컴퓨터의 신호가 태양 복사선의 영향으로 신호가 좀 뒤틀리는 걸로 확인이 됐고, 플립, 그러니까 0과 1이 뒤바뀔 수 있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 컴퓨터가 그 영향을 안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한 긴급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에어버스 A320 패밀리는 보잉의 737 시리즈의 역대 판매량을 드디어 능가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현존하는 가장 많이 팔린 여객기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누적 주문 19,481대, 누적 인도량 12,321대를 기록했어요. 이 중에 적어도 1만 대 정도가 현재도 열심히 영업 운항에 투입이 되고 있는 걸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어버스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날아다니는 10,000대 중에 6,000대 이상이 결함 대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EASA 유럽 항공안전청하고 FAA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즉시 조치를 합니다. 에어버스가 연락한 대로 조치가 되지 않은 항공기는 모두 운항 중지.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를 덮어 씌우는 작업도 한 대당 한 2시간 이상이 걸리고, 일부 항공기는 하드웨어 교체까지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비행기가 많았던 항공사들은 당연히 이제 주말 내내 운항에 차질을 좀 빚었겠죠. 다행히 항공 대란까지는 아니었고 항공사의 엔지니어들이 밤새면서 작업을 해서 주말을 지나가면서 사태는 좀 진정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일락이라는 게 뭐냐, 이게 뭔데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신호가 뒤틀리냐. 일락은 풀었으면 엘리베이터 에일러론 컴퓨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항공기 뒤쪽에 달려있는 수평 안정판, 그러니까 보통은 그 수평 꼬리 날개라고 부르는 그거요. 그 끝에서 팔랑팔랑거리면서 이제 비행기의 피칭,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낮추고 해서 고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조종면입니다. 에일러론은 주날개 양쪽 끝에 달려 있어서 비행기의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고요. 그러니까 일락이라는 거는 바로 이 두 개를 제어하는 컴퓨터라는 겁니다. 살짝 덧붙이면 이거 말고도 에어버스에는 스포일러 엘리베이터 컴퓨터라는 조종면 컴퓨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스포일러는 비행기가 지상에 내렸을 때, 착륙했을 때 쓰는 거 아니면 공중에서 감속할 때 쓰는 거고, 엘리베이터는 그 일락 컴퓨터의 백업용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또 있어요. FAC라고 플라이트 아규멘테이션 컴퓨터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 아규멘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보잉 737 맥스 사태 때 수도 없이 들었던 MCAS가 바로
Maneuvering Characteristic Augmentation 시스템의 약자고, 이 항공 쪽에서 시스템의 기능에 맞게 좀 재해석하면 안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에어버스에서 FAC가 담당하는 게 비행기가 풍이 막 불 때 러더가 반응을 해서 너무 흔들거리지 않도록 하는 요잉을 안정시키는 기능, 그리고 회전할 때 안정적으로 회전하도록 하고 윈드시어 이런 악기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비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이런 걸 담당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크게는 3개의 비행 컴퓨터가 에어버스에서는 상호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에어버스 비행기의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작동을 시킵니다.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이 일락도 A320 패밀리에는 총 2벌이 비행기 한 대당 갖춰져 있습니다. A, 그러니까 1번 시스템은 에일러론, 그리고 B, 2번 시스템은 엘리베이터를 기본적으로 담당하고,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걸 서로 스위칭을 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기능을 몰아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 컴퓨터는 일락 B라고 에어버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신호가 꼬이면서 제트블루 항공기의 고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원인이 된 겁니다. 이번 보도를 국내 기사로만 접하신 분들은 보도가 주로 태양 복사열, 태양 복사라고 나와서 조금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양열이 컴퓨터에 영향을 준다? 이걸 에어버스가 발간한 문서의 원문을 보면 솔라 레디에이션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태양 복사라는 해석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말로 치면 조금 느낌이 약해지는 게 있죠. 제트블루 사고가 있던 10월 30일에 우주 기상이 어땠는지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 태양에서 약한 등급의 지자기 폭풍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은 지자기 폭풍으로 인한 자기장 변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컴퓨터의 신호가 뒤틀렸다, 이게 원인인 걸로 보입니다. 컴퓨터나 전자공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도 영향을 받고 궁극적으로 전자장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번 에어버스의 리콜 사고도 바로 이런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 해결책을 보면 아직까지 에어버스가 문제의 정확한 원인은 못 찾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왜냐면 이 해결책이라는 게 일락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L104라는 버전으로 설치가 돼 있던 비행기에서 이 버전을 L103 플러스로 다운그레이드 해라, 즉 롤백을 해라, 이거였기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외 조종사들이 자주 활동하는 사이트를 찾아보면 A320하고 A321의 네오 있죠, 신기종이요. 이거는 일락의 펌웨어 버전이 출고할 때부터 L104에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진짜 맞는지는 좀 현직 계신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L103 플러스 버전으로 롤백을 해야 일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긴급 조치를 한 걸 보면 에어버스에서 향후에 정확한 원인을 다시 파악해서 L104 플러스든 아니면 L105든 업데이트 공지가 다시 이 비행기를 운용하는 항공사로 나가겠죠. 자, 그럼 소프트웨어로 그 오류를 막을 수 있는 거냐,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도 조금은 있던데 그게 되기는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대학에서 학부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통신신호 처리를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일반적인 경우로 좀 말씀을 드리면 비트가 이런 식으로 바뀔 때 오류를 잡아내기 위한 소프트웨어 패치로는 아주 단순하게는 컴퓨터의 신호, 출력, 그러니까 와트를 올려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페리티 비트 같은 거를 추가해서 해결할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들이 이번 오류에 적용됐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A320 시리즈 여러분 타실 때 이미 조치된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번 사고가 터지면서 항공업계 쪽에서는 에어버스의 조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빨리 잘 대처했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빠르게 공지도 했고 적절한 대응 방향도 제시했고, 그래서 문제를 더 키우지는 않을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다만 이 에어버스의 A320이 몇 년 전에도 일부 기종에서 문제가 생긴 적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2022년 3월쯤에 기사로 한번 썼던 내용이긴 한데, A321 네오, 그러니까 최신 기종의 A321이 활주로에 ILS를 타고 접근하다가 지상에서 한 50피트, 그러니까 15m 정도의 높이에서 옆바람을 갑자기 맞아서 복행을 할 경우에 FMGC, 이 에어버스의 운항 제어 컴퓨터가
초기화되는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그 조종사가 자동 조종 시스템을 쓰겠다고 뭐 오토 스로틀이 됐든 뭐 플라이트 디렉터가 됐든 뭐든 작동을 하나를 시키는 순간 비행 경로 입력해 놓은 게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견이 돼가지고 에어버스가 항공사에 임시적으로 비정상 절차를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2019년 7월에도 그 A321 네오 똑같은 항공기에서 이번이랑 비슷하게 일락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서 기수가 갑자기 치솟는 그런 결함이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럽 항공안전청 EASA에서 급하게 긴급 감항성 개선 지시 AD를 발간한 적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어버스는 그 비행 제어 컴퓨터가 조종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전반적으로 한 번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조금이지만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급하게 에어버스 320에 대한 리콜 이슈를 좀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정리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찍는 거라서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이해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jetblue 항공의 승객들이 조금 다친 것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더 큰 사건이나 더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항공 분야의 안전도 한 사람이나 한 회사, 한 기관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비행기가 낙하하는 순간에 조종사들은 발빠르게 대처를 했고 해당 사고를 인지한 직후에 신속하게 항공안전당 모의 조치를 했고 그리고 그 조치의 내용을 발빠르게 마련하고 전파한 제조사 100%까지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당시에 좌석벨트 단단히 매고 큰 부상을 피했을 승객들까지 이런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항공의 안전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총괄의 광기범, 제작의 권민재, 김수연, 기획과 진행의 저는 이원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